안녕하세요. 속도 있게 나갈 거예요. 1번 보면 효력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여기는 딱 보면 무효행위 전환 나왔죠? 그러면 전환 나오면 뒤에는 다 있다 해야지. 전환 봤더니 있다 맞네. 설명해요? 근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해서 꼭 나오는 얘가 불공정한 행위, 불공정한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는 무효 1단계야, 1단계. 1단계에서 전전세 뒤에는 부과 복이 나왔잖아. 전환이 있다 이렇게. 2번 경매는 법원이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매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아무리 싸게 경락을 받았어도 불공정한 행위가 존재할 수 없다. 경매 불공정한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 반사회 질서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은 너무 많으니 아닌 것이 조투관광 통신 악의 조세포탈 투기 목적 강제집행 강박 통정의 표시 동의신탁 알고 있는 것도 무효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 이게 여기 강제집행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강제집행 나오면 유효당 무효대 여기 보려고 하면 안 돼. 여기 보려고 하지 말고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이거 봐야지.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해서 틀렸네 이런 것들. 1번 틀린 사람들은 아세요. 그 다음에 동기는 꼭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돼. 그것이 그 다음에 알려져.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라면 그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 동기가 표시되었다는 얘기는 계약서 내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지. 그러면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효. 이거 할 것도 없다 이건. 동기도 표시되면 계약서 내용이 된다. 그 계약서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라면 그 유효라 하겠냐? 11월 달부터 하신 분이다 맞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증언 나오면 증언도 소송에서 거짓 증언이 나온다고 2개 물어봐요. 거짓 증언, 사실대로 증언. 그럼 거짓 증언은 반사회적 행위. 사실대로 증언했을 때 이제 문제가 예,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실대로 지급했을 때 통상의 일비를 초과한다 그러면 그건 무효가 돼요. 초과. 여기는 초과라는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수준이잖아요. 통상 용인된 수준 초과. 그래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는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지? 여기 초과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행위로 무효. 기억해 보시고 그다음에 2번 행정허위 표시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하지 않는다 한번 외워본다. 시작. 상대방 상속인은 같은 사람이니까 뒤는 대리인이나 본인 추양 상대 추양 그다음에 혼양 아직 못 외운 사람은 계약 인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그다음에 채무자 그리고 일반 채권자 이렇게 외워놨나? 이 정답에는 채무자 나왔으니까 였나? 그러면 가장 채권을 가압류했으니까는 가장 권리를 가압류한 자지. 제3자. 가장 전세권 여기다가 가장 전세권이 외관이거든. 이해관계 맺은 자 제3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된 채무자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이야. 봐. 갑이 을에게 1억을 받을 채권자에게. 그러면 갑이 채권자라면 을은 채무자겠지. 여기서 이제 가장 행위가 이루어져. 병아, 내가 을에게
1억을 받을 진짜 권리가 있거든. 근데 네가 받아가기로 한 것처럼 하자. 이것이 가장, 채권, 양도. 그러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사람은 누구에게 돈을 받아가야 되냐면 형식상 을이잖아, 을. 근데 이 사람은 가장, 채권, 양도 전에 있었어, 후에 있었어? 전에 있었잖아, 이 사람은. 그러므로 제3자가 아니다는 거야. 그냥 이 논리를 설득하기 어려우면 그냥 뒤에 보고 채무자 해서 제3자 아니다 해버리면 되는 거 맞췄네. 사람 틀렸나?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 여기는 시험이 나오니까 다 해야 돼요. 파산 관제인은 제3자이긴 한데 파산 관제인의, 이 사람 여기다 몇 줄을 그리자.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악이 판단은, 그게 잘 나오잖아요. 선의 악이 판단은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하더라,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더라. 요거 하나에 오느라.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판단은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는 파산 채권자가 있어. 그거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3자에서 우리가 여기 잘 봐. 갑과 을이 가장, 예를 들어서 가장 행위가 있게 되면 말이야. 가장 행위가 있게 되면 사람은, 이 갑에게는 가장 채무도 있고 가장 채권도 있어. 매수인도 마찬가지지. 가장 채무, 채권. 그럼 가장 채무를,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채무와 관계 있는 사람은 채무 인수인이나 보증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채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가장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 채권을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 요 정도라니까. 그러므로 가장 채무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딱 하나, 보증인 딱 나오면 제3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3자 아닌 사람을 외워놔야 돼요. 아마 상대 주양, 혼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제3자냐 아니냐 나오면 가서 벌렁 하지 말고 써서. 그다음에 5번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오르고. 그러면 착오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 착오는 갑이 을에게 96만 원에 팔 의사였는데 69만 원에 계약서를 썼으면 모르죠. 계약서 내용이, 목적이, 우리는 민법은 목적만 배워요. 계약서 내용. 목적이 착오로 정해진 거야. 목적이 착오로 정해졌어. 그럼 목적이 착오로 정해졌다면 이게 목적이 착오로 정해진 거야. 이게 착오 내용이야. 착오 내용. 그럼 일단 착오로 계약의 내용이 정해져야 되고 그것이 중요해야 돼, 시원찮아야 돼. 중요해야지. 그럼 중요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과실이 있는 사람은 취소할 수 있나요? 뭐 중과실이 있는 사람은 취소하지 못하고. 요거. 그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사실은 꼭 외워야 돼. 중요 후의자가 증명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라. 중과상. 그러면 이제 딱 나오면 여기가 읽어봤을 때 하자 담보 책임 나오잖아요.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대. 착오로.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 착오라는 두 가지가 나왔잖아. 둘 중에 다 할 수, 책임 물을 수 있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두 개 다 하느냐 하나만 선택하느냐는 그때 고민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였다.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그러면 착오 취소 이렇게 보고 딱 보고 착오 취소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뒤에 있다 그러는 거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고민할 것 없다고. 만약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였다. 사기를 이유로 나오면 사기 취소할 수, 고민할 거 없다고. 이렇게. 자, 하자 담보 착오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담보 책임 물을 수, 그래 없다 하면 그것도 큰 잘못이야. 해버려. 나오면 경합이 나오죠. 여러분들 경합. 볼 것도 없다. 하나
있다 없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오면 있다 해버리는 거야. 경합. 경합 그러면 뒤에는 항상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해야 돼. 이것만 알아도 돼. 그러니까 기억번호는 틀린 거지. 배제되지 않는다. 맞네. 사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중과실과 중요 여기서 계약서 내용이 사고로 계약서 내용이 정해졌고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과실이 있는 사람은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실수를 크게 한 사람은 취소할 수 없고 그러면 경과실로 있잖아. 경과실. 그러니까 경과실은 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는 자는 취소할 수 있어. 하니까 지금 그러면 갑이 실수로 이렇게 써서 취소했더니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경과실 나오면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들어가려거든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 그럼 갑의 과실로 취소했더니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불법행위 책임져야 해야 돼. 원칙이. 근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실수를 가볍게 해서 취소해서 실수를 가볍게 해서 이렇게 써서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사고자는 무서워서 취소하지 못한다니까. 사고에 관한 규정은 불법행위 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불법행위 책임. 그러므로 사고 취소자는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과실 취소, 착불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착불 없다. 이게 착오자는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다 틀렸잖아 이런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내가 맞췄다 하지 말고 중과실과 과실은 같아요. 달라요. 중과실과 중과실, 경과실. 그런데 경과실은 주로 경자를 빼고 얘기하니까 이 경과실은 주로 과실과 같다는 것이야 이게. 그럼 과실 있는 착오자는 취소 있다 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거야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사고에 관한 규정이 소위 전문용어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그래. 위법성 109조는 위법성 조각. 그러므로 과실 있는 자가 취소해도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리 조금 이해해 놓고 논리를 이해해 놓으면 법적 지식을 배우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착불 없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착불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이 사람이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어. 근데 갑이 실수를 크게 했다고. 대의 경중을 따져보니 어느 놈이 무겁냐? 알고 이용한 사람, 실수 크게 한 사람. 그럼 이 사람 편 들어야지.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알고 이용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 줘야 된다고. 알고 이용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 머릿속에. 그리고 풀이 했을 때 정답을 맞췄다 하지 말고 연상을 해서 저런 지문들이 나오면 내가 되겠구나. 연구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대. 이제 매도인 이 갑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약속 안 지킨 사람이 애초에 계약 체결할 때 재착 사강이었어. 재착 사강이 더 커. 채무불이행이 더 커. 재착 사강은 성립 당초에 생기는 사유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도 애초부터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고 취소해서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잘 나오는 거지. 해제된 자요. 해제돼도. 그러니까 해제는 갑이 했고 을은 다시 해제하겠어. 취소하겠어. 취소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야 사람에게 손해가 없지. 애초에 취소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제했더니 갑이 야 임마 내가 해제했더니 너는 취소해? 그런 원래 을은 취소할 수 있었지 않았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해제했다. 취소할 수 그리고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있잖아요. 사고 나오잖아. 그러면 다 취소할 수 있다 하니까 그냥 이러지 말고. 해봐요. 차고 취소 다. 답이 이거 공부할 만한 가치가 몇 번? 6번. 답은 자신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맺었다. 그런 것을 골라라 그랬네. 그런 거 안 읽는 거야. 다툼이 있으면 이거 읽는 거 아니라고. 다 쓰여 있으니까.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 문제. 여기 대리 행위의 유효 무효를 결정할 때는 본인을 고려해 대리인만 기준으로. 매도인의 경솔, 부경험, 공박 상태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원래는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공박 나왔잖아요. 공박만 누구 중심이야? 공박 하나만 본인 중심이잖아 다. 그래서 이 지문은 다 공박까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틀려버린 거지. 2번 대리인은 승낙이 나요.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계약을 물어봐. 자기 계약이나 또는 복대리인 선임입니다.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틀렸네. 임의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수여하였다 그래서 그런 없대요. 임대요. 임대는 원칙 없다. 승도 부 있다 해야 돼. 그래서 이는 없다 하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틀렸지. 법정 대리인이 아니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그래서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했는데 돈을 이렇게 주었대. 매매 대금을. 그러면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주었더니 이 대리인 요 녀석이 영종도 카지노로 가서 써버렸다면 본인에게 다시 한번 더 줘야 돼.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야 지금. 그러므로 아직 갑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가져다 주지 않았더라도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행한 거예요. 이행한 거 아니요. 전제로 소멸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 지금 뭘 하라고 그러냐면 매매계약 체결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대리인은 이왕에 간 것 의사표시 2억에 하나만 하면 서운하니까 2억에 하고 가야 돼. 딱 하나만 해야 돼. 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 그랬는데 계약 체결해놓고 해제까지 제가 시원하게 해제까지 하고 왔구만요. 여름에 시원하게 해제까지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써. 2개 해야 돼. 1개만 해야 돼. 1개만 하라게. 1개만 의사표시 1개만. 또 4번 틀린 사람들은 그냥 의사표시 2개씩 하는가 보다 하면 안 돼. 법은 맨 의사표시 배우잖아요. 본인도 의사표시 1개만 하는 거잖아 원래. 포함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미성년자돼. 그러면 본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여기다 제대는. 제대했으면 취소해 못해요. 붙은다 이거야. 제대는 취소할 수 없어. 틀렸지? 또 문제로 소멸한다. 3번이 정답이에요. 45번.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에 관한 것이다. 본인은 수권 전철. 그냥 볼 것도 없다. 전철이 있다. 이렇게. 뭐 먹고 후에는 후에, 철에는 전에. 그래서 수권행위를 전에는 철회할 수 있잖아. 철회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시킬 수 없다. 틀렸네. 그래서 대리권 여기도 봐. 대리권 소멸에다가 한번 먹으면 다시 본사, 대사, 성파, 공철. 공철 나왔잖아. 종료 철회. 본인 사망. 그것도 할 것도 없어 이제. 이런해서 못 외우면 여봐. 대성이와 대한이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대성이가 나와 대한이가 나와. 대성이는 소멸한다. 대한이는 우리나라 저 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할 때 우리나라 국호를 조선에서 뭘로 바꿨어? 한이야. 한 원래. 근데 우리는 한자에다가 대자를 붙였지. 고종이 만든 한. 홍나라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를 붙여서 대한인 줄 알지? 그냥 대자는 그냥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한글로 자꾸 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어쨌든 간에 대성이가 죽어 대한이가 죽어. 대한이는 살아있어. 대한민국은 살아있다고. 나는 여기서 대리권 소멸 사유에 본사, 대사, 성, 대사, 성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인이 게시되면 대리권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한정 후견 게시가 되면 소멸하지 않나. 둘 중에 하나니까. 본사, 대사, 성파, 종철 뒤지게 외워봐야 소용없어. 그거 하나 모르려면 틀려버리니까 요것을 주의하시면 돼. 대안이 한다 죽는다. 이제 전철이 있다. 없다 틀렸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 나왔네. 그러면 권한을 넘은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경제적 사회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좀 비슷해야 돼. 유사해야 된다 그럼 틀렸어요. 이런 것들은 나오면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나오면 권한 넘은 거고 기본하고는 비슷해야 돼. 형제가 아니냐? 형제가 아니야. 비슷하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배워본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형제가 아니요. 형제가 아니요. 전혀 달라도 상관없다 이거야. 여기 공종 유사 그럼 나오면 또 형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해버려. 필요 없다. 맞네. 2번이 정답이요. 3번 가면 돼 안 돼? 갈 필요 없죠.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옳은 건 나왔으니. 그런데 연습하는 거지. 복대리인 나왔네. 복대리인 나오면 복대리는 대자선 대대여 본대여. 틀렸잖아. 본대. 대자선 본대인데 수임인이다 이렇게. 그럼 대자선. 그러니까 복대리인 나오면 얼른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대자선 본인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그리고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 이렇게 통째로 외워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이 수인인 경우는 여공이요, 여각이요. 여각 생각 안 나. 수각. 숫자는 각 했는데 여 했더니 공 해버리면 안 되지. 여럿이나 수인인 경우나 나요? 공동이야, 각자야. 자, 5번 주의하셔. 이제 취소하냐 못하냐 나오잖아요. 금방 들어갔어. 대리에서 대리라는 말 들어갔고 금방 들어갔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다 있다 해버려. 그가 고민하지 말아 이제. 대리, 금방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라고 다. 간단해 논리는. 이거 가지고 에이 고민하지 말어. 이유는 요 봐. 이유. 여기 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을 때 상대방은 본인이 알든 말든 취소할 수 있어. 두 번째는 갑이 직접 병과 거래했는데 여기는 지금 대리인이 거래한 것이야. 갑이 직접 병과 매매했는데 병의 대리인이 이렇게 본인을 직접 기망했어.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해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고. 상대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이렇게 기망하면 제3자의 사기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고. 상대방과 대리인은 별개의 인물이다. 같은 사람이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이유도 취소할 수. 이제 따지지 말고 이제 앞으로 영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대리, 기망 어쩌고 들어가지? 그러면 다 취소할 수 있다 해버려. 이번에는 여기 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망을 했대.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대. 그럼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대리라는 말 들어갔고 기망이라는 말 들어갔고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취소할 수 없다 하면 다 틀렸어. 이유 따지지 말고. 대리, 기망, 취소 있다 해버리라고. 이제 머리가 영 안 되면. 자식은 강의 잘하다가 사람 부연하게.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러면 또 이제는 이제 와서는 자기 머리가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런 게 나오면 그럼 야, 너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틀리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라.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아이고야, 대리, 기망, 취소 없다 하면 됐어. 이런 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5번 봤더니 45, 많이 맞췄네. 맞췄습니다. 국권 대리 나오면 세 사람을 기준으로 딱 인물이 세 사람이야. 그래서 얼른 무권 대리가 동그라미 쳐. 이제 무권 대리인 나오면 여기는 무권 대리인은 나오면 대대는 책임 없다 쓰라고. 여기 대한능력자는 책임 없다. 그 다음에 과실 있어도 과실 없어도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거절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묻잖아. 상대방이. 이게 여러분들이 딱 답이 무권 대리인 을이 상대방과 거절했을 때 본인이 거절하면 상대방 이렇게 제대는 책임 묻잖아. 그럼 이 사람은 과실 있어야 과실 없어도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안 지잖아. 제대는 책임 없다. 두 개만 딱 외우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제대는 책임 없고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 이게 의뢰 행동. 혼인은 추인 거절. 혼인은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잖아. 추인하거나 거절. 상대방은 다 알지. 선상. 상대방 여기 봐. 자, 갑 이제 동그라미 쳐. 갑. 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추인 거절. 그다음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처리는 최악이다. 하나.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처리 최악이다. 그 다음에 업무상은 대책이 있다.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본인이 거절했을 때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업무상은 대책이 있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악의는 최고. 선의는 철회. 철회는 전철. 이렇게 세 개 잡아놔봐. 그러면 되니까. 가져간다. 선무상은 대책이 있고, 선처리는 최악이고, 군인은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대한능력자가 아닌 경우 책임을 질 때 과실이 있어야 과실 없어도, 과실 없어도 이렇게 딱 대리인 잡아놔. 사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대. 아버지를 대리해서 무권 대리 했는데 계약할 때는 대리권 있다고 한 자가 나중에 아버지를 단독 상속해서 대리권 없다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다르지. 그럴 수는 없어. 그냥 거절할 수 없다. 그런 거야.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순위 측에 반한다. 그 말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 말 맞네. 둘째, 상대방이 여기는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래서 악이라도 최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최고는 아무에게나 막 물어봐야 돼. 추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추인 넣을래? 거절을래? 추인권은 형성권 아니냐? 형성권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은 이렇게 메모해요. 이제 검토해야 될 게 확답 나오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도달이냐 발신이냐 이렇게 검토하는 거예요. 도달이냐 발신이냐. 근데 형성권자의 확답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이므로 발신주의야 도달주의야.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무권대리행의 최고만 무체발 발신주의지. 봤더니 답이 기가 내어봐라. 정확하게 발하지 않은 때 나오잖아. 발신주의. 이거 검토하는 거예요. 추인이야 거절이야 침묵은. 침묵 진도 안 나가지. 거절한 것으로 여기도 추정이여 본다요.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해 놓으면 돼. 그래서 기인번은 맞네. 기억번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지금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근데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유권대리 카드를 꺼내면 어디서 공부했어? 그렇지. 무권대리임에도 유권대리 카드 꺼내면 어디서 공부했다고? 크게 해봐. 부평. 학원도 좀 경쟁 있는 학원과 비교해야지. 그 쬐끄마한데 어떻게 비교를 해. 기분 나쁘게. 이 사람이 경쟁 얼마나 하는 그래. 그래서 정이 딱 볼 것도 없어. 유권대리 카드 꺼냈지. 그러면 유권대리 카드 꺼내면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냥 탁 보고 여러분들이 유권대리 카드 꺼내?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 포함된 것으로 봐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틀렸잖아 이게. 이놈만 너 배우지 못해. 그거 잘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 이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었대. 등기. 요게 이제. 그런데 이 갑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해. 등기의 말소를. 그럼 병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맞아 틀려. 병은 무권대리 무권대리 주장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등기되어 있지. 본등기의 추정력. 여기다가 밑줄 그으셔. 이전 등기가 되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여기다 딱 써놓고 본등기의 추정력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또 나와.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 나오니까 여기다가 본등기의 추정이 또 나오겠구만. 그리고 주문을 외워서 나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지문이 나온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그 본등기의 추정력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 응용을 못하면 어려워지지. 이 병명의로 등기되어 있죠. 등기는 무효일 것이다. 유효일 것이다. 그러면 대리권도 있을 것이다. 병은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니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 유권대를 주장해야 돼. 무권대를 주장해야 돼.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권대를 주장한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1번은 마저 틀려. 답이 기억. 문제가 참 잘 깔끔하고 좋잖아. 기출문제는. 내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는 소시 하나에도 목적어 이런 것들이 다 명쾌하게 다 정리가 돼. 목적어 두 개 없고 주어에 연결되는 동사가 있다면 동사 다 연결이 되게 돼. 애매한 표현 없다고 이렇게. 7, 8월 달에 6주 기출문제 풀잖아요. 그것만 완성해봐. 그러면 욕심낼 것도 없어. 욕심낼 것도 없이 그것만 완성하면 맞아. 바랄 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것을 시원찮게 생각하더라고. 이 7, 8월 달에 이 프로그램은 엄청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그걸 좋은 줄을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들이 초중문제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 부모님이 계시면 끝내 죽을 때까지 초정만 불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초정의 대상이 없어진 것 뿐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투정의 대상이 없어질 있었으면 또 계속 또 투정하고 소중한 줄 모른다고. 또 오늘 아침부터 또 그런 잔소리 하냐? 나의 현재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장 현재가 중요하다고. 이 프로그램은 다른 학원은 시도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이 학원에서 강의를 빙자하여 금품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 같지 않으려고 한 애를 쓴다니까. 여러분들 합격시키려고. 그런데 이걸 시험 공부하면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집에서 오늘 됐지 안 나올 것이다 해서 열심히 공부해와. 답짓기 여기서. 그것도 과거보다 그렇게 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는 거야. 해보니. 과거에는 한 번도 안 보고 왔거든 그냥. 근데 다만 60점이라도 맞으려고 한 번 보고 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그렇게라도 어느 사람들은 다 합격한다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이 이번 10월 달에 시험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온다니까 그대로. 그런데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제쳐놓고 어디 다른 데서 쪽지 요만한 거 준 거 있지? 그것도 쳐다보고 외우고 그것은 공부하는 방법이 좋지 않아. 제발 우리 여러분들은 의사가 고혈압이 있으니까는 고기 많이 먹지 마시고 그러면 의사 말은 잘 듣는다. 오늘 최고의 합격의 제조기요 전문가잖아 우리가. 우리 말도 들어줘야 되는데 힘들어. 여러분들 명상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암에 걸리는 환자들 명상하라는 얘기는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암을 우리 세포들로 하여금 그 암을 공격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세포가 7조에서 1000조까지 있어. 10조.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있죠. 세포가 의학자들이 말하는 게 7조에서 몇 조까지? 10조. 근데 그 각각의 세포는 오로지 우리 주인의 말만 듣는데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영혼이야. 지시하는 대로. 명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념이 아니라 그 폐병 환자들은 산에 가서 명상을 할 때 계속 그 암세포 거기다가 너 임마 활성산소 제거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게 생각 끊임없이. 즉 어느 하나의 상황을 집요하게 하는 것이 명상이야. 그 소리 듣고 나는 그 소리 듣고 그냥 왔어. 아이씨 그 사람은 역시 의학자 대학 교수. 그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잖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를 할 때 딱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전체가 전 지구처럼 그려지지 않으면 맨날 손으로 그려봤던 거예요. 집요하게 명상을 한 거지.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오늘 대리 배웠으면 오늘 배웠던 거 여기 배웠다고 해서 강화해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잖아. 그래서 탁 덮어놓고 다시 배웠던 걸 명상하지 않으면 똑같이 30점 맞고 말아버려. 30점 맞고 만 사람들은 내일 또 오늘 그냥 내일 그대로 물어봐도 또 틀려. 내가 알거든. 알아. 그러니까 안 물어봐 버려. 그냥 또 짜증나니까. 그런데 명상은 해야 돼. 응? 명상은 버스 타고 갈서도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자동차 몰고 가더라도 다른 생각 하잖아요. 이중 생각을 하잖아. 앞에도 보면서 그냥 다른 생각도 오면서.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를 물어봤네요. 조건기한. 그러면 조건기한 나오면 이발정발 해소 종소 소구 벼없고 그거 외워. 이발정발 해소 종소 소구 벼없고 기한이익 기무추 이렇게. 기한이익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기한이익은 기무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외워. 그 다음에 지정의와 불해. 지정의와 불해는 조건 없이 유효. 이렇게 외워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해무 불정. 도중에 응답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불능 조건 나왔지? 불정, 혹이 나왔네. 불정무 이렇게.
불정무 맞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해줄 거면 기에 부 맞고.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조건이 내가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사실 그러면 문제를 주장하는 자, 주장자. 그래서 주장하는 자가 그냥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제한이익 상실 특약은 제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추야 정추야. 그래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틀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외워본다. 기형추 이렇게 외워야 돼. 기형. 그다음에 동기 있는 법률행위는 여기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맞네. 아니 도래한 때로부터니까 여기는 소구표 없다. 이걸 물었던 거예요.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구표 없고 이렇게. 기한이익, 기무추. 이정의와 불에는 조건 없이 유효요. 조건, 잠깐, 대무, 불정무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돼. 외우신 분들은 그냥 저거 딱 외워놓고 해결해버려. 정답이 몇 번? 기형추. 특약 나오면 기형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이다. 형성권적이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태로 추정. 그다음에 추인 넣을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 그러면 추인 넣을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본다. 강추 없다. 안추 없다. 그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강행복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두 개 골라라는 거예요. 강추 없다, 반추 없다. 그러면 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는 강행복교 아니지.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그럼 여기는 추인 넣을 수 예. 강박으로 인하여 체결된 교환계약은 강행복교 아니죠. 반사회적 아니지. 추인 넣을 수 있지 이렇게. 부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반사회적 행위 아니지. 그냥 무권 대리잖아. 강행복교 아니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여기 추인할 수 있잖아. 이런 거. 강행복교 아니잖아.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나오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우리가 강행복교에 반한 강행복교에서 후력 규정에 반한 행위 3개 있었잖아. 뭐 있었어? 허가 없이 초과신탁, 허가 없이 초과신탁, 허가 없이 초과신탁 이런 거 딱 봐야 돼. 허가 없이 초과신탁, 허가 없이 한 매매, 그 다음에 초과했어. 초과, 일시를 초과하는 돈, 그 다음에 중개사에서 중개 수수료 초과 이런 강행복교의 효력 규정에 반해. 그리고 신탁행위, 신탁행위가 명의신탁. 그럼 허가 없이 초과신탁 여기는 강행복교에 반했지.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48번 봤더니 8번도 많이 맞췄네. 88%. 추인 넣을 수 없는 행위를 외워야 돼요. 추인 넣을 수 없는 행위 2개. 강행복교에 반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 취소 원인 있는 법률행위. 자, 외워요. 취소 원인. 대착 4강.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있지? 이 그냥 요거 정답 아니냐. 취소 원인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도 반사. 강행복교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그냥 강행복교 위반, 무효. 그 다음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임대차 계약은 무효. 원시적 불능이니까. 원무과. 49번은 그런데 오히려 49번이 틀렸어. 80%. 제착 4강. 그거 골라야 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갑은 을의 모친으로 X 토지 소유자. 근데 갑은 을의 모친으로 X 토지 소유자. 1번 토지 소유자. 소유권 보존. 갑이다. 소유권이다. 근데 이 아들 을이 권한 없는 을이 경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에서 X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한 명의로 위조해 놓고 X 토지에 대해서 을구를 받더니 이 녀석이 그때 이름으로 1번 저당권 설정 병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아들 을이 자기 이름으로 타인 이름으로 이것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이것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이걸 뭐라고요?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도 하고 무관한자의 처분행위. 그럼 우리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배웠나? 배워요. 무권토 정시. 무권대리 계약이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나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불확정 무효. 혹시 보셨어요? 그때 체크. 한 페이지 보면 이 스피드 여기 한 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25번을 보시면 25번 불확정 무효에 4가지 있네요. 여러분들 무권토 정시. 그 무권이 2개 있어. 바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무권대리 계약 2개 있으니까요. 무권토 정시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대리 계약. 그러면 여기 지금 갑의 아들 을 이 녀석이 권한 없이 서류를 위조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인 것처럼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럼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확정적 무효야, 불확정적 무효야? 불확정적 무효. 그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본인이 을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요 소급해서요. 그래서 틀렸잖아 이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으니까. 배워본다. 무권토 취취해. 소급표 있는 거 탁 외워야지. 여기서 무권토 취취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소급표 인정되는 경우 써보셔. 소급표 인정되는 경우가 무권토 취취해. 또는 토지거래 허가, 취는 취소, 또 뒤에 취는 그 다음에 뒤에는 해지여, 해제여. 해제 이게. 무권토 취취제 해야 되려나 봐. 무권토 취취제. 해자가 해지도 있고 해자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다 소급표다. 그래서 4번 일단 틀렸어요. 이런 게. 그러면 을이 병에게 설정해준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대출 계약도 무효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도 무효이고 저당권 등기도 무효.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진정 소유자 갑은 은행에 네 등기는 무효인 게 빨리 제거하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의 소물청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유권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어머니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에게 변제했다면 이것은 추인이요, 추인이 아니요? 추인이잖아. 여기다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했다. 여기 써놓으면 돼. 묵시적 추인. 명시적, 묵시적. 그럼 묵시적 추인했다면 은행으로부터 받은 돈 있잖아요. 너 그거
부당이득이므로 나에게 내놓으실 수 있지.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50번은 부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묻는 거예요. 부권리자의 처분행위. 썼다 합시다.